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나는 다진공조라는 공조 전문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유리오실 공조에서 많은 실험적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 제주, 남원, 장수, 일산, 공평리를 통해서 축적된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규모 온실 농업에서 온실의 규모나 이런 거는 상당히 큰데 공조 설비는 그냥 어떤 기준 없이 마구잡이로 설치된 부분이 있어서 안타까운 점이 많습니다. 또 규격에 맞는 자재를 사용하는 것도 아니고 오랜 시간 사용하지 못하고 파괴돼서 쓸모없이 돼버리는 경우가 많아서 많은 고민 끝에 유리온실 공조에 대해서 정의를 좀 내려볼까 하는 의미에서 이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건설 부분에서 항상 실수하는 부분이 공조 닥트 부분에 대한 스페이스를 주지 않고 시공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조 설비가 지나갈 부분, 그것이 형성돼서 운영될 부분을 꼭 스페이스 공간을 주고 설치해야 됩니다. 지금 사진으로 보는 그림은 완공은 돼서 운영을 해봤는데 공기의 압력 선도라든가 균열도를 못 가져가는 외부 닥트형입니다. 그리고 외부 온도의 변화에 의해서 공기의 온도가 변화가 너무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손실도 많고 이러한 경우는 손실을 감안하시고 설치해야 됩니다. 공조기의 용량은 전체 온실에 가진 공기 최적의 시간당 2에서 3의 환기량을 가져가는데 분배되는 과정에서 잔류 압력이 남아지게끔 설계가 필요합니다. 분배되는 에다 쪽의 공기가 마지막까지 잔류 압력이 남지 않으면 온실내 전체의 기류나 온도, 습도를 균일하게 가져갈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흡입구 상부에는 에어 볼륨 단파가 들어가야 되고요. 모출혈 모터가 장착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외부에서 들어오는 외기 단파도 있어야 되고요. 서프라이 쪽 극기 단파도 꼭 장착해 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레탄 발포 닥트로 엘보 부분을 처리한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자외선에 상당히 약한 제품입니다. 그래서 사용은 금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배관 설비와 공조 닥트 설비가 간섭을 이루고 전기 설비가 간섭을 이루어집니다. 공조 닥트는 행잉 커터에 배열된 선상에서 삐뚤어짐이 없이 설치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공기가 지나갈 때 기류의 흔들림이 없이 지나가야 됩니다. 이것을 설계에서부터 반영을 해서 꼭 적용하지 않으면 농장의 운영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설계에서부터 처음부터 적용이 꼭 필요합니다. 온실에서 구성되는 비닐 닥트의 형태는 UV 성질을 가진 재질로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기존 설치해 놓으신 농장에서 테스트를 해봤는데 5년에서 7년 정도 사용되는 걸로 나왔습니다. 일반 UV 성분이 없는 걸 재질을 사용하게 되면은 1년에서 2년, 1년 정도만 다 망가질 것 같습니다. 또 기류 구성에서 기류의 흔들림이 없이 구성하는 것이 상당히 좋고요. 또 분배하는 과정에서 처음점과 중간점과 말기점에서 공기의 흐름이 어떻게 구성되는가, 그리고 온실내의 공기의 흐름을 어떻게 가져갈 건가,
그것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공기는 토출되는 공기는 반드시 0.3m/s 이하로 그 공기의 흐름을 가져가야 식물의 잎에 닿는 그 스트레스를 줄여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기 각도라든가 흐름이라든가 기류라든가 방향성을 상당히 중요시 설치해야 되고, 플렉시블 닥트라든가 메인 닥트에서 구성돼서 나올 때 직선화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오랜 시간 망가짐이 없이 사용하려면은 그 기류의 흔들림이 없이 설치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여기 온실의 그 중앙 그 몰려 동선 빼고 온실이 가진 거리는 80m 구간이고요. 관 하나의 풍량은 3000cmh를 지나가게 설계를 하고 테스트를 하는 중입니다. 여기는 장수지역 파프리카 농업시설에서 비닐 닥트를 15일간 테스트를 했습니다. 그 온수 파이프 밑쪽에 부착해서 스프링으로 해서 고정하는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초기 벽면에서 공기가 들어와서 맨 마지막에 확산돼서 온실 내 온도를 균일하게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았고, 습도를 외기 도입을 해서 습도를 낮추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분기되는 토출구 앞에는 반드시 VD 단파를 설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공조기에서 먼 쪽이나 가까운 쪽에서 공기의 흐름이 과도하게 흘러갈 때는 에어 볼륨 조절을 해야 됩니다. 시스템 에어컨이나 공조기를 설치해서 그 덕트관 내 공기를 가져갈 때 잔류 압력이 있는 것이 상당히 좋고요. 그 정압의 단위가 높게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온실 끝에서 마지막 부분까지 120m 구간을 공유하는 방법입니다. 그 덕트가 상하 움직임을 가져갈 수 있고 공기의 흐름을 유연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그 토출구 3개의 공조기가 하나씩 배열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시트펌프 방식으로 냉방과 난방, 외기 도입을 가져가는 방식입니다. 토마토 생산 시설로서 그 단열성을 가진 비닐 덕트를 사용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했고요. 그 토마토 생산 시설의 균일한 온도가 예민하게 조정되는 모습입니다. 상하 움직임을 가져가기 위한 플렉시블 설치 모습입니다. 청정 환경에서 토마토 재배하는 모습입니다. 유리온실 공조에서 주의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덕트를 땅에 묻지 말라는 겁니다. 어느 연구소에서 땅에 묻어서 그 손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온도의 균일성도 못 가져가고 그 에너지 효율적이지 않고요. 또 하나 하지 말아야 될 것은 그 우레탄 발포 닥트는 사용하지 마세요. 우레탄 발포 닥트는 이렇게 태양광에 있어서 그 우레탄의 가지고 있는 그 발포, 프레온가스인가요? 그거가 후발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표피가 이렇게 볼록하게 올라오는 모습입니다. 이런 제품을 사용하지 말고, 또 하나 여기에서 지금 내가 동그라미를 쳐드릴게요. 한번 보세요. 지금 이 부분이 좀 큰 걸로 이 부분을 그 온실의 그 작물 그 열하고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공기가 지나가면서 공기가 흔들려요. 그러면 비닐 닥트라든가 플렉시블 자바라라든가 이런 것이
그 오래 사용 못합니다. 하나도 공기가 흔들리지 않고 흘러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오차점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빌딩 공조 닥트처럼 그 엘보 부분을 가지고 있는 부분에서 그 꺾인 상태로 덕트는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시공하실 때부터 설계에서부터 이런 균형을 잘 잡아 나가셔야 됩니다. 자, 이런 부분에 지금 보시면은 이런 부분 외부 닥트를 설치했을 때 빗물이라든가 아니면 작업자가 계속적으로 밟고 다녀야 됐을 때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제주도 어느 지역에 갔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설치업자, 농장 뭐 어떤 이해관계가 많이 얽혀 있어서 나의 의견은 반영이 안 됐는데 결과적으로 몇 년 사용하지 못하고 폐기해버리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는 다진 공조고요. 네덜란드 연수를 통해서 많은 농장에 온실 공조 닥트를 보고 왔습니다. 그리고 국내식으로 현실에 맞게끔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실험도 했고 그런 걸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최대 규모의 궁평리 화웅지구의 온실을 제가 했습니다. 거기도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래도 결과적으로 조금 좋은 효과를 가지고 있고요. 시스템 에어컨 공조 설비 부분도 저희가 특허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유리온실 농업에 내가 기여해서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석은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